네이버나 다방에 광고를 올릴 때 어떤 식으로 올리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? 요거 이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일단 여러분들 사진 신경 쓰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문구 신경 쓰셔야 됩니다. 핵심은 요거예요. 광고의 핵심은요, 내가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갖고 있는지를 어필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 중개사인지 어필하는 게 아니에요. 이 물건, 예를 들어서 지금 5억짜리 전세를 찾는 사람이 내 5억짜리 광고를 보고 클릭해서 내 세부 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 거기에는요, 내가 갖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한 광고를 내는 게 맞아요. 그 사진이 있어야 돼요.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1동 301호라고 내가 그 광고에다 써놓지 못하지만 거기 사진에는 101동 301호 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문구는요, 매매가 이 얼마고 전세가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그 101동 301호 거기에 맞는 문구. 예를 들어서 뭐 맨 끝쪽이라 뒤쪽에는 숲이 있어서 창문 열면 공기가 좋다는 둥, 아니면 맨 앞이다, 맨 앞쪽 101동이다 그러면 진출입이 굉장히 가깝다라는 둥, 뭐 이런 부분들. 그 물건에 대한 광고. 그러니까 밖에서 이미 고객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있죠. 그런 정보를 안에다가 고객이 굳이 눌러가지고 세부 페이지, 내 광고의 세부 페이지 안으로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그런 애매모호한, 여기에 붙여넣어도 대충 틀리지 않고 저 광고에 붙여넣어도 크게 틀리지 않는 애매모호한 그런 문구들을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지방에 있는 아파트 쪽으로 가면 좀 심하거든요. 저는 솔직히 그쪽으로 제가 가서 중개업 한다라고 하면 저 그 동네 다 먹을 자신이 있어요. 그렇게 광고를 내시는 분들은 이제 편하기 때문에 광고를 내시는 건데,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다 먹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임장하셔서 사진 촬영하시고 현장 보신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뭐 싱크대를 새로 교체해서 굉장히 깔끔하다든지, 신혼부부가 아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망가진 곳 없이 잘 사용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광고 안에 녹여주셔야지 25평형은 매매가가 얼마고 전세가가 얼마고 월세가가 얼마고 34평형은 매매가가 얼마고 이거를 광고 페이지 안에 넣어놓고 마지막에 친절 상담 이렇게 써놓는 거는 저는 안 온다. 내가 물건을 얼만큼 많이 갖고 있는지를 어필하기 위한 그 마음은 알지만 고객은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. 내 세부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. 광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, 여러분들 직방이나 다방 같은 거 많이 쓰실 텐데, 직방 다방은 옮겨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? 시기에 따라서 직방이 광고 효과 좋을 때도 있고 다방이 광고 효과 좋을 때도 있고 이게 다릅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, 웬만하면 3개월 이상 장기 계약하지 말라. 거기서 영업사원들이 나와가지고 뭐 6개월을 선불을 내시면 뭐가 어쩌고 뭐 서비스가 어쩌고 다 필요 없고 이왕이면 3개월 이상 하지 말라.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직방을 선택을 하시든 다방을 선택하시든 내 광고비를 한 달에 얼마 정도 넣겠다라고 정하세요.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운영을 좀 해보신 분들은 감이 있으실 거예요.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감이 있으실 건데 그 감대로 하시면 되고, 도저히 나는 처음인데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, 이 동네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매출을 찍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, 나는 한 달에 1억 벌고 이런 거 말고는, 이런 너무 그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얼마 정도 벌 수 있겠구나, 월 매출을 평균 월 매출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거기에 곱하기 10%. 약간 희망, 내가 열심히 했을 때예요. 대충 했을 때가 아니라 열심히 하면 얼마 정도 내가 매출을 찍을 수 있겠다. 중개보수 합했을 때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, 허황되지 않게 상상을 해보시고 거기에 10%로 잡으셔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내시고,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감을 하시면 돼요. 상가 사무실 하시는 분들은 현수막도 좀 쓰실 거고 다른 것도 좀 쓰실 거죠. 그리고 목이 좋으신 분들은, 아직까지는 워킹 손님이 그래도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목이 정말 좋으신 분들은 그 목 안에, 월세 안에 광고비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. 여러분 간판값이 들어있는 겁니다. 광고비죠. 그러니까 그것까지 여러분들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, 일단 처음에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은 10%로 해보시고 가감,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10%에서 조금 올려야 될지 조금 낮춰도 될지는 여러분들이 가감을 해보시면 된다. 그리고 이제 직방이나 다방, 얘네들은 세트죠. 비슷한 애들이니까. 네이버 부동산이 있죠. 장단점이 다르잖아요. 직방이나 다방 같은 경우는 한번 계약을 딱 하고 나면 내가 고객이 지금 많아. 그럼 광고에 신경을 못 쓰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광고비를 깎아주는 게 아니잖아요.
그죠? 근데 반대로 단점은 뭐냐면 내가 지금 고객이 없어. 광고를 좀 더 내고 싶어. 더 하고 싶은데 이미 한 3개월 계약한 게 있으면 그게 조금 계산하기가 서로 복잡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광고비를 100만 원을 쓰겠다. 50만 원이라고 할게요. 50만 원 광고비를 쓰겠다.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 예측을 해놨다면은 이 50만 원을 직방이나 다방에 다 쓰시지 마시고 한 30만 원 정도는 직방 또는 다방. 요 정도는 예. 그리고 한 20만 원 정도. 요걸로 네이버 부동산에 완급 조정을 하시라.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고정이니까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고정이니까 반 조금 넘는 금액 한 60에서 뭐 70% 금액은 요걸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이번 주에 손님 너무 없네 라고 하면 네이버 부동산 그때 광고를 추가를 하시고 손님이 너무 많아서 광고 지금 신경 못 써. 이럴 땐 네이버 부동산을 좀 다운시키시고 나머지 약간의 여유분을 빼놓으신 다음에 요걸로 여러분들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완급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네이버 부동산의 효과가 이거보다 더 좋아.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계약할 때는 요걸 내리고 이쪽으로 비용을 좀 더 쓰면 되죠.